예, 이번에는 어, 기말고 시험을 위한 네 번째 부분입니다. 어, 이제 아마도 이 4번하고 5번이 14번째 주차시 혹은 종강의 부분일 텐데요. 간단 명료하게 이 부분을 마치고 여러분들 대단원의 종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직에서 스트레스 원인이 되는 거, 교사, 개인 요인을 보면 완벽주의, 정서적 조절, 이러한 건강 문제, 이런 점들이 교직의 스트레스 원인이 된다. 학생 요인은 생활 지도가 어려워져서 학생의 문제 행동이 많아서 교권 침해하는 학생이 많아서 학부모 요인은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이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또 수시 상담하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부모들도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고 업무 과다, 공문서 처리 이러한 등의 일로 인해서 교직은 하나의 스트레스 원이 되고 있다. 우리의 위기에 처한 교직 우리 선생님들은 스트레스, 직무 불만족, 감정 노동, 우울을 경험하면서 소진 현상을 경험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교사들의 자존감은 낮아지고 정체성은 위축되어서 사기와 열정을 잃고 날로 피곤하고 지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 다음에 전서적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그 다음에 회피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냉담적 관계를 맺고 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신의 직무에 대해 실패감, 능력 상실감을 경험하게 된다. 옆, 네, 안녕하세요. 대상 윤호입니다. 미안합니다. 집에서 녹화하고 있는데 우리 초등학교 딸내미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아빠 전화 왔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신의 직무에 대해 실패감, 능력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고 학생들에 관한 일을 귀찮게 생각하거나 아예 교직을 떠나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와 소진을 경험하면서 효능감도 저하되고 성과도 응입성도 저하되는 그러한 교직의 지금 실제입니다. 교권 침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권 침해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원의 교육의 행정기관, 학교 관리자, 동료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언론 등에 의해 부당하게 간섭을 받거나 침해되는 그런 현상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특별법 시행령, 이렇게 교육활동 침해 고시 제2조 등에 있어서 교권 침해 사례가 어떤 거고 어떤 경우 교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시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은 교원이 되거나 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교권 침해로부터 최소화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와 소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기제들을 여러분들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원 침해 유형에 있어서는 교육자로서의 교권 침해,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침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침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으로서 교육활동 침해, 그래서 뭐 언론을 매체를 통한 압박, 이메일, 전화를 통한 폭언, 뭐 협박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침해는 사립학교에서의 법인 내 학교 간 강제 전보, 뭐 그다음에 뭐 휴가를 당연히 써야 되는데 휴가를 허락하지 않는 등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침해에 어, 해당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긍정 심리학의 이해에 있어서 긍정 조직학은 긍정 심리학을 지식 기반으로 삼는다. 그 다음에 긍정 심리학은 인간의 삶에서 개인의 강점들을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것을 강조하고 이러한 것들은 분석되어지고 개발 가능하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주로 긍정적인 정서, 행복이나 기쁨이나 낙관주의나 뭐 이러한 복원력이나
그다음에 긍정적 개인 특성은 성격 차이, 흥미 이런 거, 그다음에 긍정적인 집단, 뭐 직장, 공동체에 관심을 두고 있고요. 긍정 심리학은 행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셀리그만은 플로리시를 주장하면서 행복 공학을 강조했는데요. 플로리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소유한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행복을 만개하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의 내면의 긍정적 정서를 개발하고 도와줘 꽃피게 하면 뭐라도 번성하고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리시, 셀리브간이 플로리시를 주장해서 행복공학을 얘기했다. 세대의 강점을 찾아서 그거를 개발한다. 이런 것들이 긍정심리학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긍정심리학이 굉장히 중요한 교직에서 선생님들의 다루는 내용이어서 이 부분의 핵심을 여러분들은 좀 파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정서, 현재에 대한 긍정정서, 미래에 대한 긍정정서, 과거에 대한 긍정정서, 그리고 플로리시를 얘기했는데 이 플로리시가 아까쯤에 이렇게 만개한다는 건데 행복을 갖게끔 어떤 긍정적 정서나 강점을 개발해서 이걸 풍성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에 페르마를 얘기했는데요. 페르마는 바로 긍정적인 정서 P, 몰입 E, 긍정적인 관계 R, 그다음에 M, 삶의 의미, 그다음에 A, 성취 이렇게 해서 페르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플로리시는 긍정정서의 긍정심리학에서 나왔고 사람들의 강점과 긍정정서를 최대한 개발해서 행복에 이끄는 것이고 이 행복에 이끄는 것들을 셀리무가는 행복공학의 측면에서 개발됐다는 측면에서 플로리시를 제시했는데 플로리시는 페르마를 강조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행복의 공식이 이거예요. 이미 설정된 행복은 이미 유전적 특성이나 이미 결정화된 성격은 어떤 사람은 천천적으로 낙천적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염세적이고 어떤 사람은 뭐 그래요. 그래서 이게 S. 또 C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circumstances, 돈, 결혼, 부정적 정서, 건강, 교육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외적 환경을 얘기하고요. V는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자율성, 내적 환경을 얘기하는데 이거야말로 바로 뭐냐 셀리그만은 V는 우리 인간이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요거를 잘 개발하면 요거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개발하면 우리가 행복에 이룰 수 있다 해서 이 V가 어느 정도냐면 자 이게 50% 요게 15% 요게 한 35% 정도가 되는데 이 35%를 어떻게 개발하냐에 따라 가지고 인간의 행복은 달라진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심리학의 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사람의 성격 강점, 이 강점을 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개발하면 할수록 긍정점수는 더욱더 확장되어서 형성된다. 그래서 확장 구축 이론이라고 이걸 하는데요. 이게 성격 강점을 여러분들 파악을 해보고 하고 바로 요거에 들어가 보십시오. VIA 가면 여러분들 지금도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점 발견하기 위해서 가치 있는 성과를 위해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행동하는 역량인데 24개 강점 VIA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표 강점 말씀드렸고요. 긍정 조직 행동이 있어요. 한 개인의 직장 내에서 혹은 자기 일터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주요 특징을 봤더니 이러한 긍정적인 그 조직 심리 자본을 가진 사람은 더욱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긍정 심리 자본 네 가지. 어떤 긍정 조직, 그래서 긍정 심리 자본 이 네 가지 를 여러분들은 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요 능력만을 가지면 우리 교내에서 학교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일자리에서도 지금 현재 만약 일을 하고 있다면 현재 일자리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 어떤 특정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단은 자신감, 그다음에 희망,
목표를 향해 인내하고 기대하는 마음, 그 다음에 복은요, 어떤 역경이나 실패를 이겨내는 마음의 힘, 그 다음에 낙관성, 개인 조직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 요 네 가지가 짓는 사람일수록 성공 확률이 크다. 이러한 어떤 심리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는 교사. 회복 탄력성은 변화에 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그 환경을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인간 총체적인 능력, 역경을 이겨내는 마음의 근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는 교사의 특징은 바로 요 측면이에요. 이거는 환경에서 회복력을 형성하는 것이고 요거는 환경에서 위험 요인을 완화시켜주면서 회복력을 높이는 그런 측면인데 의미 있는 참여를 위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제공하는 거. 물론 학교에서 제공을 해주지만 끊임없이 의미 있는 참여 기회를 끊임없이 찾고 그 다음에 높은 기대 설정을 하고 이것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그것들을 키워나가면 회복력이 높아진다고 하고 그 다음에 돌봄과 지지를 계속해서 제공 혹은 그런 지지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반면에 위험 요인은 없는 친사회적인 관계, 다른 사람과 어떤 대인 관계를 어떤 폭넓게 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관된 어떤 규칙을 설정하고 어떤 이런 전문성 개발에 참여하고 뭐 이러한 활동들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그런 위험 요인을 낮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협동하고 상호작용하고 그다음에 규칙을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면서 적극 생활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개발을 할 때 위험 요인은 그러니까 그 회복 탄력성을 낮게 낮추는 그런 요인으로부터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긍정적인 교사의 특징을 마음을 잘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힘들고 어떤 상처가 입었을 때 트라우마가 입었을 때 마음을 잘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교사가 필요한데 바로 열린 마음가짐, 배려와 사랑, 멈춤, 전문성, 일체화, 통합과 조화, 집단적인 책임감 이런 특성을 가진 때 마음을 잘 챙긴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그런 리더 이 부분을 그냥 참고하십시오. 자, 리더십이란 뭘까요? 리더십은 바로 어떤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리더를 따라가도록 하게끔 만드는 힘을 갖다가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리더냐? 바로 이런 특성들이에요. 자기 확신이 강하다, 스트레스가 완화될 수 있는, 정서적으로 성숙되었다, 과업과 대인적인 욕구가 강하다, 성취지향적이다, 그 다음에 인하관계적이다, 뭐 굉장히 구상적이다. 이러한 어떤 스킬이나 동기나 인성을 지닌 사람이 효과적인 리더를 발휘한다. 그 다음에 행동론은 조직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측면들을 그 효과적인 리더들은 과업을 지향하는 거냐, 인간을 배려하는 거냐, 이거를 행동을 관찰 통해 갖고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행동론이에요. 가급적이면 높은 그러한 과업의 구조 속에 배려를 하게 되면 어떤 일도 어떤 인간의 어떤 욕구도 발휘되면서 성과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상황론입니다.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과업의 구조화 정도, 리더의 지휘 권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호의적인 상황, 그렇지 않은 상황에 따라서 과업지향적으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이다 아니면 관계지향적으로 가는 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따라서 다른 얘기로 하면 이겁니다. 조직은 하나는 인간 여기 말하면 관계지향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구조지향적인 거예요. 구조 이렇게 조직을 강조하는 거예요. 조직이나 인간이나 둘 다 중요해요. 조직 없는 인간이 없고 인간 없는 조직이 없지만 그러나 효과적인 리더십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쪽으로 치향될 수 있고 이쪽으로도 치향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상황에 따라 맞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때 효과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교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 교환적 리더십은 내가 이걸 해주니까 너도 이것 좀 해줘. 나 너 많이 지원해 줄 테니까 너 이런 일을 해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어, 변혁적 리더십은 어떤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해서 성과를 내도록 이렇게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갖다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얘기했는데 주요 특징은 방향 설정입니다. 비전을 만들어서 구성원들이 이 비전과 목표에 높은 수행 기대를 갖게끔 해서 그럼에도 동시에 뭐냐면 주어진 그런 변화의 어떤 방향이나 목표에 맞는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인 자극이나 스킬들을 계속해서 향상시켜 갈 수 있도록 개발하고 조언해주는 역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과를 달성하도록 동기유발해주는 이런 측면들이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골맨이 얘기했던 어떤 감성적 리더십은 리더가 가지고 있는 감성적이고 사회적 스킬을 개발하여 응용할 때 다른 사람에게 건설적인 노력을 발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다음에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해 차원과 관리 차원, 그 다음에 자기와 타인에게 있어서 이 자기 이해 능력, 자기 관리 능력, 타인 이해 능력, 타인 관리 능력 이 네 가지의 능력을 잘 발휘할 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기 인식 능력은 뭐냐면 자기 감정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고 사회적 인식 능력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에 맞는 적절한 그 대우나 처우나 어떤 지시를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자기 관리 능력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감정해야 돼요. 하나할 때 혹은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감정이 좀 어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강해야 타인의 관계도 타인의 어떤 감정도 잘 조절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감정 리더십입니다. 그린리프의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은 부하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동료 관계를 보고 먼저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이음하고 대안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게 하면서 적절한 조언과 자료를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 동기를 부여해주는 이런 것들이 서번트 리더십이다. 그래서 리더로서 자신을 서번트로서 인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이 사람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공하는 9가지 습관이 성공하는 교사 9가지 습관 세 가지 측면이에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고 타인과 교류도 해야 되고 영향력을 어떻게 보면 확신을 해야 성공하는 교사인데 첫 번째는 자기 성찰 그다음에 삶에 대한 학습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그다음에 여유 찾기 그다음에 친화감 형성 주의 깊은 경청 영향력 있는 행동은 타인과의 교류 측면에서 그 다음에 영향력 확산에 있어서는 영향력 있는 리더십 행동 영향력 확대 이렇게 9가지를 제시했었습니다. 교사 리더십에 있어서는요 어떤 이미 많은 부분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사로서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학급에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비전과 장래의 어떤 그 꿈을 줄 뿐만 아니라 그 학급 내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학업적인 학구 풍토를 만들어서 높은 성취를 거둘 수 있는가에 높은 기대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그런 목표를 제시하고 또 어떤 모델링이 되어서 학생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의 교사 리더십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사들도 하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사의 어떤 촉진이나